61번. 자, 조선시대에 대한 문제예요. 기출문제들. 세종대 추진됐던 정책, 그 설명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세종대 의정부 서사제 맞죠? 조선통보 화폐 주조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거 틀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이거 조선 세종 때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잘 모르는데 맞아요, 이것도. 전분육등 연봉구등법 조세제도 실시합니다. 맞아요, 공법이라고. 경국대전은 성종대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걸 알아야 문제 답을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답 4번. 그다음 62번. 성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거. 홍문관 성종 설치했죠. 국자감은 고려 때 거죠. 성종 때 한 거예요. 이게 틀렸죠. 경연 활성화, 경국대전 모두 성종이에요. 자, 63번. 조선시대 3사의 하나로 궁중의 경서 사적의 관리를 담당했다. 3사면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셋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있네요. 그렇죠? 이게 답이네요. 그렇죠? 홍문관. 경서 사적의 관리를 담당했다. 학술 연구 기관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다음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기구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다라고 했어요.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뭘까요? 승정원이죠. 자, 그래서 왕권 강화 관련된 기구 승정원 의금부가 있다라는 거.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구는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그렇죠?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대한 설명대다. 옳지 않은 거. 지방행정. 향리주의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약화됐어요. 맞아요. 고려시대의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향리들이 행정실무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권한이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향리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됐어요. 맞아요. 각 군현이 독립적인 행정을 실시했어요. 군현에 모두 수령이 파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령이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행정을 한 거죠. 지방행정 조직으로 부목군현이 있어요. 맞아요. 도 밑에, 팔도 체제에서 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었어요. 향소부곡 유지가 아니라 폐지됐지요. 고려시대까지만 있었어요. 향소부곡은. 조선시대에는 모두 일반 군현으로 편입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4번이 답이에요. 답. 조선시대의 주요 기관과 기능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통치기구, 통치체제와 관련된 내용들 잘 나오죠. 춘추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 편찬을 담당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 토론을 하고 유교 경전을 배우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맞아요.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 그리고 노비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서적 출판보관 틀렸어요. 내수사는 왕실기구, 왕실의 돈 관리, 그다음에 노비 관리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교서 제작 예문관 맞아요.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문제 67번.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과거제도. 자, 문관 채용을 위한 문과 시험은 생진과, 생원과 진사. 바로 지방에서 치르는 1차 시험이죠. 여기서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돼요. 그래서 생진과. 그 다음에 중앙에서 생진과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성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 본격적인 2차 문과 시험이에요. 맞아요. 과거는 원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과가 있고 부정기적인 시험이 있어요. 맞아요. 자, 이 부정기 과거 맞죠? 조선시대 음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틀렸죠.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시험을 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의 비중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문음 출신자들은 고위 관료가 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존재는 했지만 비중은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잡과 기술관 채용을 위한 잡과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다 있었다. 답은 4번. 그 다음 68번. 보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용어를 고르시오. 자, 16세기 사화기의 훈구파 내지 훈신 척신 계열과 대립한 제야 세력을 의미한다. 라니까 사림이죠. 사림. 그렇죠? 사림 세력. 16세기에 등장해서 훈구파와 대립한 세력, 사림 세력이지요.
딱 이 정도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살인파예요. 다음 문제.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자, 명종직위에 윤원영 일파 소윤이 윤임 일파 대윤을 숙청하면서 살인이 크게 화를 입은 사화 무갑기을 4건의 사화 중에서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죠. 을사사화. 이런 게 공기업 한국사의 기출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사화 순서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음. 조광조에 의해 실시된 개혁의 추진은 훈구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일어난 사화, 조광조의 살인 세력이 숙청됐던 사화, 바로 기묘사화죠. 조광조의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 결과로서 나온 기묘사화, 사화들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묘사화가 답이에요. 그 다음 문제 71번. 복에 서술한 임진왜란 때 싸워서 크게 이긴 싸움. 임진왜란 때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3대 대첩하면은 한산도 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권율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 있어요. 이 3개의 전투는 모두 다수의 일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한 전투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쭉 보니까 자, 선조 때 2만 명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김시민 지휘했다 나오죠. 그렇죠? 김시민이 나오네요. 김시민이 나오니까 뭐죠? 진주죠, 진주. 이순신의 수군이 나오면 한산도, 명량, 노량 중에 하나겠고,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산성의 싸움이 나오면 행주대첩. 자, 김시민의 진주대첩입니다. 김시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역시 또 임진왜란 3대 대첩 나오네요.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서 돌을 던진 석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자, 행주대첩이죠. 권율의 행주대첩.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다 돌을 날라줘서 남자들이, 병사들이 나중에 싸울 게 없으니까 돌을 던졌다. 자, 이게 행주대첩인데 그래서 행주치마 이름을 따서 행주산성, 행주대첩이라고 불렀다라는 거는 뻥입니다. 원래 그 산성 이름이 행주산성이었어요. 행주산성 원래 이름이 그거였는데 행주치마로 돌 날랐다 그래서 뭐 행주산성이 됐다.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자, 어쨌든 행주대첩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어요. 다음 73번. 조선정계의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잘못된 거. 오가작통법과 호패법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서 통제하는 거 오가작통법, 호패법, 신분증 갖고 다니게 하는 거 요거 실시했죠. 그 다음에 향촌사회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사창과 향약을 운영했다. 이 사창과 향약은 모두 지방의 향촌 양반들이 운영했어요. 중앙정부가 운영했다라는 내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재생원 설치한 거 맞고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해서 황곡제를 실시했다. 맞아요. 답은 2번. 자, 74번. 다음 보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자, 책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농서예요, 농서. 그리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편찬된 책이다. 자, 이외에도 실제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다라고 하면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 세종 때 만든 책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사직설 자주 나와요. 농사직설. 답은 1번. 그 다음 아래 그림과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사진이 좀 보이나요? 이거 해시계죠. 이른바 이제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해시계.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 자, 바로 앙부일구죠. 요즘에는 이제 해시계라고 안 하고 원래 명칭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자, 다음 76번. 조선시대 주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성리학은 리와 기의 작용으로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가 리고 구체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 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기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리를 강조하면 주리론, 기를 강조하면 주기론 이렇게 불러요. 주리론의 대표적인 인물 퇴계이황,
주기론의 대표적인 인물 율곡이입니다. 자, 그래서 퇴계 이황은 만물의 근본 원리인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져요. 그에 비해서 기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눈의 현실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 이이다. 이황은 처사로서 은둔자적인 성격을 띈 반면에 이이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리로는 퇴계 이황이 중심이 돼서 주장했던 사상이에요. 자, 경험적 현실이 아니라 원리,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 원리를 중시하고 우주의 근본이 리라고 봤고요. 퇴계 이황이 집대성했어요. 이것이 모두 주리론에 대한 설명, 퇴계 이황의 주장입니다. 자, 이게 율곡 이이의 주장 주기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77번.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간 알맞은 말은 자, 조선 중기 이후 군사물을 비롯해 정치, 경제, 중요 문제를 토해하던 문무합의 기구, 비국 또는 주사라고도 한다. 자, 1517년에 처음 설치했는데 국방대책을 사전에 논의하게 했는데 임진왜란 때 모든 국가행정력이 전쟁을 치르는 데 집중됨에 따라 이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관리, 임명, 토지, 정책, 정치, 경제 문제까지 모두 다룬 최고기관의 역할을 했다. 최고회의기관. 조선 후기의 최고회의기관 비변사예요. 비변사. 자, 처음에는 임시기구로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상설기구가 되고 결국 조선 후기에는 최고회의기구가 된다. 비변사예요.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비변사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조선시대 양난 이후 조선의 제도 변화 옳지 않은 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수치제도 개혁했죠. 비변사에게는 강화됐어요. 맞아요. 중앙군의 5군형도 모두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그 다음에 지방군의 진관체제 폐지와 소고군 설치. 진관체제를 폐지한 게 아니라 진관체제가 지역 중심의 방어체제인데 이것이 원래 조선전기에 실시됐다가 나중에 재승방약 집중방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선 후기에 와서 진관체제가 복구됩니다. 진관체제가 재승방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게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대동법이 실시된 이유는 전란 이후 경장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굶주리고 세금을 낼 여력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특산물 내지 말고 재산이 있는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만 내라. 이렇게 해서 바뀐 게 대동법이죠. 그래서 맞아요. 대동법이 실시된 이유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 선조 때 처음 실시된 게 아니라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되죠. 광해군 때 처음 실시돼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광해군 때 실시된다. 토지 1결당 쌀 12도 12마씩 징수했죠. 그 다음에 이후에 사실은 필요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공물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80번. 광해군의 활동을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삼포를 개방하고 계약조를 체결했다. 이거는 세종 때죠. 그렇죠? 세종 때. 광해군 때는 기유약조라고 일본의 에도 막부하고 다시 국교를 재개했어요. 그건 기유약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계해약조는 조선 세종 때 제한적인 무형을 허용했던 조치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광해군 때가 아니고. 나머지 맞겠죠. 특히 대동법, 그리고 동의보감. 자, 잘 알아두라고 했죠. 답은 1번. 그다음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허준이 만든 책이다라는 거. 자, 특히 광해군 때 편찬됐다. 뭐겠어요?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우리 한국사에서 의학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82번. 정조역적과 거리가 먼 것. 정조. 자, 신문고를 부활시킨 것은 영조예요. 이게 틀렸어요. 영조예요. 금난정권 폐지 신해통공이죠. 창덕궁에 규장각 설치했어요. 대전 통편 편찬했어요. 영조 때는 속대전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다음 문체반정,
요거는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너무 간결하고 쉬운 대중적인 문체를 쓰니까 이거 안 된다. 고전 문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정조가 이 문체 반정을 이끌게 돼요. 그게 정조 때 맞아요. 1번이 틀렸습니다. 조선시대 왕위 업적에 대한 연결이 틀린 거. 아예 조선시대 왕들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를 냈어요. 숙종, 대동법 확대 실시,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맞아요. 다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태종 때 사군 육진, 그래도 좀 쉬운 게 나왔죠? 태종 아니죠? 세종이죠. 자, 틀렸어요. 이게 답이에요. 효종 때 설점수세제 뭐냐? 민영광산을 허용한 조치예요. 그래서 광산 개발을 이제 국가가 독점하던 거에서 풀어서 민간인들도 광산 운영할 수 있어. 세금만 내. 이게 설점수세예요. 그다음에 영조 때 균역법 실시한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2번이 틀렸어요. 그다음 84번. 조선 후기 중농학파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거. 중농. 자, 경세치용학파. 그리고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학파죠. 농업을 중시했어요. 자, 전통적 이상제도 토지제도가 정전제예요. 이걸 기반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현실에 맞게 운용을 이제 이렇게 하자면 서로 다른 토지제도 개혁론을 주장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농업에 기반을 해서 관료제, 과거 교육 행정제도 모두 바꾸자라고 개혁을 주장한 게 중농학파예요. 맞아요. 주요 학자 박지원, 박제가, 홍대영 모두 중상학파죠. 중농학파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중심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중상학파 인물들이에요. 이런 게 틀린 거로 나오면 그래도 맞출 수 있죠.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자, 이게 3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맞아요. 신문차별, 낭반특권과 신문차별로 입각한 각종 폐단 제거하는 개혁을 주장했어요. 실학의 준파로서 토지개혁을 중요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 보기 인물과 관계없는 내용.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 학자로 호는 다산이다. 정약용이죠. 다산 정약용 알죠? 자, 정약용 이익의 학통을 이어받았어요. 이익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 성호학파라고 그러는데 정약용도 그 일원이에요. 자, 맞고 그 다음에 그의 토지제도 개혁론은 여전제 대표적이죠. 여전제 맞아요. 그 다음에 권력이 집중된 관료기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자라고 주장했어요. 좀 쓸데없는 기구들 좀 다 정리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경세유표, 목민신서, 흠음신서 여기까지 맞는데 반개수록 이게 틀렸죠. 유형원이 쓴 책이죠. 반개수록. 이렇게도 나와요. 책들 4개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학자들, 중요한 인물들이 쓴 책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경우 틀릴 수도 있다. 자, 답은 4번. 자, 86번.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추구하고 청해 선진학문을 수행했다.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중상학파들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냐? 유형원, 중농학파죠. 이익, 중농학파죠. 정약용, 중농학파죠. 최재공은 조선 정조 때 관료예요. 자, 박지원이 답이다. 박지원, 박제가. 자, 유수원, 홍대영 네 사람이 이용우생학파, 북학파, 중상학파죠. 자, 그다음 조선 후기 실학자와 저서가 바르게 짝지어진 거. 사람과 책 이름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안정복의 해동역사가 아니라 안정복의 동사강목. 해동역사는 한치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수광의 지복유설 맞아요. 이익의 발해고가 아니라 발해고는 유득공의 발해고죠. 유득공의 발해고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형원의 택리지가 아니라 이중환의 택리지예요.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썼지요. 다 틀렸어요. 이수광의 지복유설이 맞아요. 자, 요거 알아두세요. 조선 후기에 백과사전적인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책이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87번까지 해서 자, 기출문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 다 봤습니다. 이쯤 오니까 이제 결코 그렇게 쉽지만 않죠. 그렇죠? 자, 분발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합격의 길이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고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